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TRTF 시렉치입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UFC 295가 있는데요. 자, 원래는 요게 메인 이벤트가 존 존스랑 스티페 미오치치였죠. 헤비급 타이틀전. 근데 그게 존 존스가 한 2주인가? 2주 정도 됐는데 훈련하다가 여기 가슴 근육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최소 8개월 정도의 리헵이 필요하다. 요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경기가 바뀌었죠. 그걸 대체하는 경기가 파블로비치랑 토마스 피나리인데요. 파블로비치가 원래 존 존스 미오치치 경기에서 대체 선수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 존스랑 미오치치 둘 중에 한 분이 만약에 다쳤다. 요러면은 파블로비치가 들어왔을 것이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 존스가 근데 이건 뭐 좀 미오치치도 근데 좀 경기를 막 자기가 100% 원하는 경기 아니면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존 미오치치도 UFC 진짜 역대급 정말 UFC 역사상 탑10 안에 드는 존버러거든요. 진짜 역대급 존버러란 말이에요. 지금 미오치치 은간한테 떡시신 당하고 경기를 안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존버러가 어딨냐? 솔직히 저 코빙턴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오치치도 존버러라서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존 존스가 만약에 경기를 이렇게 다쳤다. 그러면은 파블로비치가 대체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미오치치가 받았을까? 저는 원래는 존 존스는 미오치치가 만약에 부상으로 빠졌다면 파블로비치가 들어왔다면 단기 통보로 대체로 들어온 파블로비치랑 존 존스가 경기를 안 받을 것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 상대도 미오치치도 역대급 존버러란 말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경기 아니면은 막 천년도 기다리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오치치도 만약에 존 존스가 빠졌는데 상대로 파블로비치가 들어왔다. 그럼 미오치치도 이걸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파블로비치는 원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체로 상대가 들어왔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 토마스 피날이죠. 토마스 피날이 들어와서 요게 헤비급 잠정 타이틀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요게 잠정을 놓는 게 좀 애매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잠정을 놓아버리면, 근데 뭐 잠정 놓는 게 원래 뭐 UFC가 몇 년 전부터 잠정 챔피언 타이틀전을 엄청 쉽게 뿌려주고 있는데, 근데 잠정 타이틀을 주는 게 좀 이상한 게, 왜냐하면 존 존스가 최소 8개월 정도를 리헵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최소 8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 존스가 헤비급 타이틀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찐 챔피언전이 있으려면 최소 8개월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블로비치랑 토마스 피나리 싸워서 이겨서 승자가 잠정 챔피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헤비급 타이틀전은 최소 8개월 동안 없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근데 최소 8개월이 아니고 데이나 화이트 말에 의하면은 존 존스랑 미오치치가 헤비급 찐 타이틀전을 두고 미래에 붙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파블로비치 아스피날 승자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좀 이 잠정을 땄는 사람이, 잠정 벨트를 땄는 사람이 찐 챔프가 되기까지 너무나도 오래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한 1년 반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존 존스가 이겼다 칩시다. 존 존스도 경기를 막 그렇게 엄청 자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미오치치가 이겼다 칩시다. 미오치치도 역대급 존버러야. 미오치치는 만약에 존 존스 상대로 이겼다? 그러고 나서 한 1, 2년 또 경기 안 할지 몰라요. 뭐 어쨌든 그렇다는 점. 딴 얘기가 많은데요. 어쨌든 메인 이벤트는 이리 프로아스카, 알렉스 페리에라고, 코메인은 세르게이 파블로비치랑 토마스 피나리인데요. 이거 말고는 볼 경기가 없어요. 그나마 있다 하면은 메인 카드에 디에고 로페스 경기랑 메프레볼라 경기랑 제시카 안드라지 경기도 폭발력 있으니까 볼만하긴 한데, 메인 이벤트랑 코메인 이벤트 말고는 그렇게 엄청나게 기대되는 경기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비치랑 토마스 피날. 제가 해외 격투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픽을 한 걸 보니까 토마스 피날 픽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스피날이 헤비급이 미래다. 아스피날이 테이크다운을 시키면 파블로비치는 아무것도 못하고 서브미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날 거다. 1라운드, 2라운드 안에 서브미션 패를 당할 거다. 요런 예측이 많던데, 저는 굉장히 디스어그리를 합니다. 저는 전혀 어그리를 하지 않아요. 저는 파블로비치가 이길 것 같아요. 일단 펀치력에서 파블로비치가 훨씬 센 것 같고요.
토마스 피날은 좀 스피드가 빠르지 펀치력이 그렇게까지 센 것 같지 않습니다. 아스피날이 알롭스키랑 붙은 적이 있는데 알롭스키를 그로기가 온 상태에서 한 뭐 30대 정도를 후속타를 퍼붓고도 알롭스키를 피니시를 못 시켰어요. 예. 알롭스키를 피니시 못 시킨다? 그럼 그렇게 봤다가 센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뭐 엔존도 못 시켰다 할 수 있는데 엔존 상황은 좀 다르고요. 엔존 상황은 좀 다르고 어쨌든 저는 펀치력에서 파블로비치가 더 세다고 보고 일단 아스피날이 헤비급에서 파블로비치 같은 강펀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파블로비치가 또 펀치만 센 게 아니고 사실 유도 미사일처럼 펀치를 상대 얼굴에 잘 맞춰요. 잘 맞추고 그것도 많이 때린단 말이죠. 그냥 계속 압박하면서 붕붕 좀 살짝 좀 엔존 느낌? 엔존이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둘이가 싸우는 뭐 폼은 좀 다른데 둘이가 좀 계속 퍼붓는다는 점이 뭐 엔존이 그렇게 계속 퍼붓진 않죠. 근데 둘이 비슷한 점은 둘이가 살짝 주먹이 좀 그 유도 미사일 느낌이 있다. 그냥 날리면 꽂아진다 상대 얼굴에 요런 특징인데 근데 파블로비치는 조금 더 유리한 게 뭐냐? 파블로비치는 양손이 다 쓰죠. 엔존은 오른손만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블로비치가 이길 것 같은데 파블로비치를 토마스 피넬이 파블로비치를 못 넘길 것 같아요 저는. 예, 사람들이 막 뭐 주짓수가 뭐 어나더 레벨이다 뭐 어릴 때부터 주짓수를 했다 이러는데 아니 넘겨야 뭐 하지. 그 블레이즈도 못 넘기더만. 제가 봤을 때 못 넘겨요. 못 넘기고 파블로비치 이길 것 같은데 근데 파블로비치가 UFC에서 경기가 1라운드를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가 1라운드를 벗어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좀 인터레스팅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파블로비치가 이길 것 같아요. 둘이가 공격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맷집도 파블로비치가 엄청나게 좋고 자 그리고 토마스 피날이 그 무지성 카프킥 날 찰 때 있거든요. 예, 무지성 카프킥 차다가 커티스 블레이즈한테 부상 당하기 전에도 카프킥 차다가 계속 원투로 카운터 맞고 있었는데 무지성 카프킥 차다가 파블로비치 주먹에 맞는다? 카운터로 맞는다? 정신 못 차리지. 그래서 저는 파블로비치가 이거는 이길 것 같고요. 자 그럼 메인 이벤트로 갔는데 메인 이벤트는 솔직히 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1위 프로아스카랑 알렉스 페레이라. 이거 알렉스 페레이라가 이길 것 같았는데 뭔가 프로아스카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프로아스카가 치마이프랑 훈련을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 그냥 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쩌면 뭐 레슬링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 걸 수도 있어요. 레슬링을 쓴다면 저는 프로아스카가 레슬링을 쓴다면 레슬링을 섞어주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페레이라 체력도 깎아주고 그리고 페레이라가 또 레슬링을 또 의식을 해야 되니까 또 타격도 편하게 못하고 그래서 프로아스카가 레슬링을 섞어주면 더 승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알렉스 페레이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잖아요. 카프킥이랑 그 랩툭인데 근데 프라스카가 뭐 이번 경기 때는 준비를 해왔을 수도 있는데 프라스카가 지난 경기들 보잖아요. 킥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스탠스도 넓고 그리고 킥 체크를 안 해요. 킥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페레이라의 킥에 좀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물론 상대가 페레이라이니까 킥 체크를 준비를 해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UFC에서 킥 체크를 원탑으로 가장 잘하는 얀님도 페레이라 상대로 카프기 때문에 좀 데미지가 있었다면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많이 보니까 얀님이 솔직히 한 뭐 페레이라가 한 10방 찼으면 그 중에 한 8방은 킥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도 페레이라 카프킥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킥 체크를 해도 데미지가 있는 게 페레이라의 카프킥이거든요. 근데 프라스카는 스탠스도 넓고 카프킥 체크도 지금까지 본 경기만으로 봐서는 킥 체크를 안 하고 그래서 페레이라의 카프킥에 좀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맷집은 프라스카가 훨씬 조합이 좋은 것 같거든요. 페레이라보다 맷집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해지는 게 프라스카 디펜스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헤드 무브먼트는 있는데 뭐 가드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레이라한테 제대로 맞았을 경우 정신을 못 차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프라스카가 막 러쉬를 할 때 페레이라가 상대가 들어올 때 한 스텝 뒤로 빠지면서 체크랩 뚝 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프라스카 맞고 버틸 수 있을까? 뭐 요런 질문들이 뭐 머릿속에 드는데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딱 경기 양상이 떠오르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알렉스 페레라 카프킥을 찰 때 프라스카가 뒷손으로 카운터를 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라스카가 보면은 가드를 내리고 싸워요. 가드를 내리고 막 기를 모으는 듯하게 막 주먹을 손으로 쥐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 뭔지 아십니까? 막 주먹을 손을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으로 팍 요렇게 주먹을 날리는 게 이게 프라스가 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습 뭐라 해야 되냐 뒷손 어퍼컷인지 뭐 어퍼컷 슬래시
스트레이트 요런 공격을 하는데 이게 예상하기도 어렵고 스피드도 빠르거든요. 자, 근데 페레이라의 카프킥 타이밍에 그걸 맞춰서 때린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페레이라 KO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특히 페레이라가 맷집이 막 그렇게 엄청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거기다가 카프킥에다가 보통 펀치로 카운터를 꽂으면 데미지가 크단 말이죠. 근데 프로아스카처럼 그렇게 막 기습적으로 팍 온다? 프로아스카 펀치력도 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왠지 그걸로 페레이라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그 확률보다 페레이라가 카프킥으로 먼저 갉아먹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레이라가 이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 선수가 위기가 왔을 때 두 선수가 위기가 왔다 칩시다. 프라스카가 그로기가 왔다. 보아탄이 그로기가 왔다. 둘 중에서 이 그로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선수는 누구냐? 프라스카죠. 프라스카는 뭐 레슬링을 걸어도 되고 그리고 프라스카가 객관적으로 페레이라보다 맷집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프라스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페레이라가 한 번 제대로 그러기가 온다. 근데 거기다 프라스카가 그러니까 페레이라가 제대로 그러기 왔는데 프라스카가 거기다 쏟아붓는다. 요러면은 프라스카는 그러니까 페레이라는 못 버티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그러기가 왔는 경우에는 페레이라는 못 버틸 것 같고 프라스카는 뭐 버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누구를 픽하냐 하면은 전 아무래도 페레이라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서 페레이라 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TRT는 뭐 MMA 좌버죠. 제가 아는 게 뭡니까?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요. 저는 훈련도 안 하고요. 막 그냥 MMA 그냥 10 좌버 그 자체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10 격자랄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블로비치 아스피날 승자, 프라스카 페레이라 승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자를 댓글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